자, 여기 보이는 멋진 헤드폰은 수어루가 만든 스카이랜드로 $800에 출시하는 헤드폰입니다. 한화로 약 110만원대 헤드폰이죠. 전에 리뷰한 파라2가 $500였는데 파라2를 확실하게 뛰어넘은 헤드폰을 출시했습니다. 어떤 기술이 담겨 있는지 리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어루답지 않은 박스 내에 이렇게 알루미늄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알루미늄 케이스가 아니구나. 이 테두리는 알루미늄인데 판재 재질은 PC입니다. PC로 만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무게도 가벼워요. 다 PC 재질이에요. 아마도 이거 배송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케이스를 가볍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러스트는 없죠. 이 스카이랜드는 천공행성 라퓨타에서 영감을 받아 헤드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는 이름이 라퓨타였는데 아마도 상표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스카이랜드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여기 헤드폰이 들어있고요. 액세서리 박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리백이 3개가 있는데 상당히 두꺼운 플랫 케이블이 나옵니다. 이런 플랫 케이블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총 8심으로 양쪽에 4심씩 나뉘는 구조예요. 이 케이블의 재질은 UN 단결정 동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3mm 밸런스드 단자를 채택했고요. 투명하게 내부 구조가 보이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길이는 1.5m 정도로 많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액세서리를 보면 4.4mm를 3.5mm가 아닌 6.35mm로 변환해주는 변환잭이 있고요. 그리고 4핀 XLR 변환잭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러스트가 없죠. 자, 박스 안에 이게 따로 들어있습니다. 열어보면 역시나 스카이랜드를 착용한 하늘색 일러스트가 들어있고요. 굉장히 딱딱한 종이 재질인데 뒤는 뭐가 없네요. 스카이랜드 헤드폰이 나오는데 뒤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커다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장이 끝이에요. 자, 수어로는 플래그십으로 코스모 헤드폰이 있고요. 중국에 얼마 전에 리뷰한 파라2 헤드폰이죠. 그 가운데로 런칭을 했는데 백파의 평판형 헤드폰이라는 점만 같지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코스모하고 파라2는 형태가 많이 비슷합니다. 여기 스틸 밴드와 하우징 형태가 많이 비슷하죠. 실버 색상으로. 그런데 이 스카이랜드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헤드 밴드부터 보면 기존 스틸에서 카본 파이버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 닿는 부분이 이렇게 천재질이나 가죽 재질이었는데 스카이랜드는 특이하죠. 벌집 구조인데 이거를 3D 프린팅한 거라고 해요. 이게 살짝 말랑말랑한 재질인데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래서 이런 재질로 아마도 공도 만드는 거겠죠. 밴드가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넓어서 머리에 닿는 착용감도 꽤 좋아요. 자, 이 하우징은 블랙으로 컬러가 다른데 컬러만 다른 것이 아니고요. 기존 코스모나 파라2는 단순히 철판에 펀칭으로 구멍만 뚫은 모양이죠. 그런데 이 스카이랜드는 메쉬처럼 메탈 그릴을 만들었어요. 이게 꼬임 구조라서 소리의 반사가 일정하지 않고 난반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쉬 언베일드에 가까운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어패드는 양가죽을 사용했는데 사람이 직접 바느질해서 만든다고 해요. 이것도 대륙이라서 가능한 것이죠. 아마도 유럽 같으면 이어패드 가격만 한 $300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어루가 특허낸 백파의 FDT 드라이버를 탑재했어요. 이 파라2의 진동판은 두께가 1.2 마이크로미터이고 코스모의 진동판은 두께가 500나노미터입니다. 500나노미터. 500나노미터는 좀 두꺼운 느낌이 들죠? 하지만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면 0.5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는 이 파라2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죠. 이 두께가 얼마나 얇은 재질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개발을 할 때는 다이나믹 드라이버 진동판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얇은 재질이 6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지금은 더 얇은 것도 개발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저 때는 6 마이크로미터였어요. 그렇게 아주 얇은 재질을 성형을 해서 진동판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거의 5배 얇은 진동판이 이 파라2에 있고요. 파라2보다 절반 정도인 두께가 코스모 진동판인데 이 스카이랜드는 코스모와 같은 500나노미터 재질의 진동판입니다. 그리고 코스모와 같은 은을 코팅해서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랜드가 가만 보면 코스모보다 저렴하긴 한데 과연 코스모의 아래급인가?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현재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된 그래프를 봐도 타겟에 가장 근접한 헤드폰이긴 합니다. 물론 타겟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패드는 가볍게 자석이라서 이렇게 탁 붙이면 됩니다. 자, 저는 밴드를 하나도 늘리지 않은 상태로 착용했습니다. 착용하면 확실히 이 무게가 아주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다만 이 치갑이 이 파라2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이라고 느껴져요. 이 양쪽 헤드폰이 탁 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3D 프린팅한 헤드밴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무게 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게가 500g이 넘어가니까 확실히 오래 사용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개를 기울이면 확실히 쏠리긴 합니다. 자, 그럼 사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어로에서 공개한 그래프를 봐도 VDSF 타겟에 거의 근접하면서 확실히 많이 깔끔하죠. 코스모는 약간 고역이 부족한 느낌이고 파라2는 살짝 고역이 많은 느낌이에요. 측정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은 이런 비슷한 드라이버에서는 확실하게 사운드가 유추가 된다는 점이죠. 이 세 가지 헤드폰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사운드를 들려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저희 측정 결과는 어떨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우 데이터입니다. 헤드폰 측정은 센터를 기준으로 앞, 뒤, 위, 아래 5포인트에서 측정해서 평균화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그레이 컬러가 실제 측정 결과인데 헤드폰 위치가 바뀌어도 5kHz 아래는 모두 유사하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평판형의 장점이죠. 넓은 구간에서 일정한 사운드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6kHz와 10kHz 그리고 15kHz 대역에서 분할 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된 헤드폰으로 확실히 좋은 성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오루의 VDSF 타겟에 많이 근접한 특성이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헤드폰 타겟과도 많이 비슷하죠. 여기 저역만 조금 다른데 결국 사용하는 타겟이 크게 다르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타겟에 맞춰보면 상당히 플랫한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저역만 빼고요. 그래서 HD600처럼 DF 타겟을 좋아하는 분을 위한 헤드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로우 타겟을 보면 저역이 쭉 뻗는 특성이죠. 이건 평판형의 특징이고요.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한 오픈형 헤드폰은 극저역 쪽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하지만 평판형이 이렇게 끝까지 뻗는 것이 특징이죠. 확실히 여기 극저음이 받쳐주니까 DF 타겟에 맞는 특성이긴 하지만 기존 DF에 맞는 제품들보다는 저역이 좀 더 레벨이 높아서 저역을 잘 받쳐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겟 대비 저역이 낮아도 딱히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운드 밸런스를 상당히 잘 맞춰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VDSF 타겟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이랜드 밸런스를 상당히 잘 잡은 헤드폰입니다. 다음은 파라2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컬 대역이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이 두 제품 비교가 꽤 어려웠습니다. 구동 볼륨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처음에 볼륨 매칭하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이 스카이랜드 구동이 확실히 빡셉니다. 처음 얼핏 듣기에 보컬 쪽에서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는데 듣다 보니까 확실히 스카이랜드가 알맹이가 꽉 찬 보컬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확실히 스카이랜드 사운드가 좋아요. 그리고 공간감도 파라2부터 상당히 넓은 편이라 공간감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스카이랜드 헤드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구동이 너무 빡셉니다. 이 파라2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스카이랜드는 제가 K17 사용하면서 울트라 하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기존의 다른 헤드폰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스카이랜드는 앰프 출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앰프하고 매칭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감도 그래프를 보면 측정 기준 500Hz 94dB를 맞추기 위해서 850mV를 입력해야 하고요. 임피던스가 65mm인데 1mW를 입력하려면 1mW는 245mV예요. 그러면은 감도가 85dB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감도는 가장 낮은 헤드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펙상 감도는 1V에 96dB인데 제가 측정해보니까 97dB이 나왔네요. 정말 구성이 빡센 헤드폰입니다. 이거 참고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THD 같은 경우도 스펙보다 높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꽤 좋은 성능의 헤드폰입니다. 오늘 수오루에서 출시한 스카이랜드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수오루의 모든 기술을 다 넣어서 VDSF 타겟에 가장 잘 맞는 헤드폰을 만들었어요. 제가 코스모하고 제대로 비교를 못 해봐서 좀 아쉬운데 일단 기술력과 측정 결과를 봤을 때 코스모보다 저렴하지만 코스모를 능가하는 헤드폰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헤드폰이에요. 사운드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구동하려면 좋은 앰프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고맙습니다.